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한국관광공사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남해군을 위해서 크게 마음을 써주신 박철범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것저것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터장님 국민들에게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 박철범입니다. 남해라는 곳을 개인적으로 관광지로는 왔습니다만 일을 하러 온 지가 벌써 한 4, 5개월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남해의 자연 못지않게 남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하루하루 느껴나가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는 나름 행복하고 또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은 나름 어깨가 무겁고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가 우리 남해군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것은? 네, 뭐 아시다시피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자체마다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전국적인 붐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많은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관광공사가 참여한 도시재생은 유일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관광 중심형 도시재생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재생이 잘 되게 되면 그 매력들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거기에 주목을 해서 남해라는 이 천혜의 관광지에서 관광 중심형 도시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관광공사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새로운 관광지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라는 개념에서 남해군과 관광공사가 뜻을 같이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동기가 됩니다. 말씀 중에 이제 이 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우리 남해군이 유일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남해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반갑고 또 설레이고 그렇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도시 자체가 쇠퇴함을 통해서 재생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가진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남해는 15만에 가까운 아주 인구 정성기에서 지금은 3분의 1 수준인 채 4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 쇠퇴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남해 지역에 비록 소재하는 인구는 아니지만 관광객이라는 이 유동 인구의 증가 그리고 그네들이 지역에서 관광활동을 통해서 소비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 등을 통해 가지고 남해군 자체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해에는 많은 관광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은 특히 남해의 중심지인 남해읍, 특히 북변리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고 하니 중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에는 은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의 공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관광객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관광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야간 관광을 할 때 먹을 곳이라든지 놀 곳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 지역에서 그런 시설들을 이제 조금씩 늘려감을 통해 가지고 남해읍에서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즐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의도하고 또한 이제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동물숲 남해군 전체의 모든 관광지에 대한 마더 차타를 남해읍에 만들어 보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사실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한 4, 5년 정도 기간을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보물섬 에비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54억
그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남해군 집행부에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 남해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하겠다. 관광객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웠던 게 40년 이상 된 아름다리 이 은행나무를 다 뽑았습니다. 읍사거리에. 그리고 지금 에그니 거리 한다고 이제 원나무를 심고 하단을 조성하고 한쪽 오면 인도를 줄여서 차로를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토목공사에 돈이 250원이 들었어요. 그때도 지금 뉘앙스는 비슷한,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확실히 좀 달라진다는 느끼겠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당시하고 지금 과연 10여 년 전하고 인구가 좀 더 늘었느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느냐, 아니면은 관광객이 들어왔느냐, 이걸 보면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전에 남해군청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좀 다르구나 싶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리모델링에서 뉴모델링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해에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저희의 느낌입니다. 스토리가 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채워주실 수 있는지.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이게 소위 말하는 공급자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없지가 않습니다.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돼서 정년 창업이라든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래서 결국은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면은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건물은 남아있지만 그 소갈맹이는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은 실패의 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8, 9 정도는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사업 자체의 그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죠. 저희가 남해에서 하는 건 선정은 됐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돼서 사업이 예산 투입까지 되기 시작하는 것은 9월달부터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모든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최소한 저희 관광공사가 조직의 전체 역량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생각이다 보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스토리라는 부분은 발표는 안 됐지만 준비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 무엇보다도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확정시켜 나갈 겁니다. 모든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습니다만은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는 다르게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 것인지를 지역 주민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부분을 저희 또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해 나가면서 같이 스토리를 확장시키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전문가는 저도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런 관광 관련한 분야에서 좀 들여다보고 이곳에서 제가 좀 요즘 트렌드를 좀 보면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의 이야기, 어떤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의 맛보다는 혹은 그 맛집을 만들어낸 그 주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하나 생겨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요. 어떤 건물을 그렇게 만든 당위성과 그 속에 어떤 그게 음식업이 됐건 혹은 지역의 전통 공예품이 됐건 혹은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그 소위 말하는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젊은 취향의 편집샵이 됐건 간에 그러니까 주변과 어울리는 지역에 필요한 업들을 넣을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야, 전체적인 전국 모든 2개가 되는 모든 자치단체가 고민인데 이게 다 이 젊은이들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남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화가 되고 65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제 우리 장춘남 공수님께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이 관리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청년이 유입되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해요. 당연히 해야 될 고민이긴 한데 그 내용들 속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철학부터 좀 고쳐보자. 그래서 지금 좀 대두되는 것이 좀 희망스러운 것이 반농반객스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젊은 아이들 생각이 도시만 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살 게 아니라 시골에 와서 좀 한가지 즐기기도 하고 반은 시골에 살고 반은 농촌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좀 민남에서 좀 도입을 하겠다. 이런 그런 의지를 군수님 가지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의 정식 명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이 청년 자금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곡지 중에서 많은 부분을 젊은이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요즘 청년의 개념이 워낙 확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지와 그 신체적인 건강을 가진 분들은 누구라도 새롭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해가 도시에 비해서는 어떤 취업의 기회라든지 누구나 선호하는 기업들의 취업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랑 비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요즘 워라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고 특히 결혼을 해서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삶의 어떤 질에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나름 한가로우면서 자녀를 여유롭고 좀 자연 속에서 키우고자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남해의 풍광이 좋은 곳에다가 작은 카페를 얻어가지고 만족스럽게 생활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와는 차별화된 형태의 상업과 생활 공간을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해가 가진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을 많이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한 유턴 등은 상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남해로서는 정말로 다시 재생하는 결정적인 동기일 것 같거든요. 네. 거기 좀 핵심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번에도 한번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남해 국내 해설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남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답변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주셔서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근데 나 남해 간다 그러면 야 참 좋은 데 가네. 그러니까 남해가 좋은 곳이라는 그런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남해라는 곳이 관광지로서 가진 이미지는 정말 남해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좋고 굉장히 청정 관광지로서의 가장 높은 위치 정도에 있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적인 제한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고 싶지만 가기에는 좀처럼 쉽게 가지지 않는 곳 이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희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남해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환경 정비,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통한 이 지역의 매력을 홍보하는 등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수도권이라든지 그다음 부산 혹은 근교에 있는 여수, 순천 같은 전라권에서 올 수 있는 접근성의 어떤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 관광공사 입장에서도 남해군과 협업을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깜짝 놀란 게 저번에 그 말씀도 우리 관광공사에서 계시는 분들이 들은 것 같은데, 서울에서 남해까지 오는 버스가 하루에 12번 있습니다. 근데 통영에는 46번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되겠느냐. 이제 처음은 좀 힘들고 어렵고 버스 회사들이나 이런 데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남해가 서울로 다가갈 수는 놓으시니까. 그래서 노선을 좀 보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접근성을 좀 바쁘게 빠르게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남해 왔을 경우에 남해에서도 돌아가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사업 내용 중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는 200억이라는 예산이 워낙에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 200억을 저희가 집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마중물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 이상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가장 롤모델로 두고 있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순천시거든요. 순천시는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도시재생 사업을 시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시작하는 예산은 200억이 불과했습니다만 실제 2천억 가까운 예산을 그렇습니까? 여러 중앙부서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혹은 그 순천시 자체에서 편성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 둘 결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결실들이 이제 모두 인정을 받아가지고 올해 도시재생 박람회를 순천시 안에서 실시를 하는데, 보통 박람회가 이 부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천시는 그냥 도시재생 그 지역 자체에서 합니다. 부스 안에 있는 모조품이 아니라 실제로 재생되어 있는 현장을 보라는 의미에서 하는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꼭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거 좀 한번 따라서 우리 관광을 하는 해설사들이라도 한번 다 가서 좀 보고 왔으면 싶습니다. 대단한데요. 예.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해나가다 보면 잘못된 부분은 또 바꿔나가고 없는 예산은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야만 성공이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광공사는 당연하거니와 그 남해군만도 아닌 제일 중요한 이 국민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해부터 이제 좀 뜻이 있는 분들도 생태관광 쪽에 관여하는 분들이 남해군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1회 KBF 코리아 버드페어를 남해에서 유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철새들을 보고 탐조를 하고 생태 관광을 개입하겠다는 지역은 많은데, 이게 한 번도 한국 조류 박람회라는 대표적인 걸 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만 따는 거죠. 철원 혹은 금강 이런 식인데, 우연히 이번에 그런 분들 얘기하면서 꼭 그렇다면 남해에서 한번 할게. 그래서 이제 제2회 코리아 버드페어를 남해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본래 지난해 12월달인가 하기로 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좀 들려와가지고 올해 11월 22일부터 하고 남해군에서 이제 공학대로 예상을 받아놨는데,
사실 그게 강진만이라는 것은 보셨듯이 바로 뒤쪽에 있는 지리가 네, 강진만이거든요. 네. 근접성도 아주 좋은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철새 탐구하기가 가장 쉬운 곳이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에서 바로 이게 이제 필드스코프나 망원경을 통하지 않고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런 것도 좀 예를 들면 그런 것들까지도 좀 들여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뭐 소리하고 좀 야당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그분이 분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올해 관광 트렌드가 가족 단위들이 SNS를 통해서 먹거리와 레저를 찾아서 아무 때나 정해진 휴가철 없이 간다. 그게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남해 관광을 위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뭐 거창하게 국내 여행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분이 내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보고 한 2시간 정도 이내로 갈 수 있는 지역을 가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오면 여행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뭐 소확행이라는 그런 식의 패턴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로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가 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예를 들어서 여수, 순천 지역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저도 주말이면 가끔씩 왔다 갔다 합니다. 2시간 반 정도 거리거든요. 따라서 이쪽 근거리 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매력 어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업무 특성상 제주도를 포함해서 국내에 있는 뭐 강원도라든지 많은 지역을 살아보거나 업무를 해봤고요. 외국에 좋다는 관광지도 적지 않게 가봤습니다만은 남해가 주는 매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하와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좋다고 하지만은 저는 하와이가 절대 줄 수 없는 한국인의 정서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최고 수준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계신 남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선은 그네들이 와서 남해의 풍광을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보고 나면은 리피트가 될 수밖에 없는. 제가 아는 특히 여성분들, 수도권의 여성분들은 삶이 힘들어질 때 남해를 온답니다. 그래서 남해에 어디가 좋습니까? 하니까 다 이어가고. 남해는 모든 지역들이 다 다른 모습과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남해에 오면은 편안하고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번은 오게 만들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대로 안 와본 사람이 있지만은 한 번 온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남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남해가 정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사람이 많은 돈이 될 법한 수도권, 서울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한번 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물섬 남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보물섬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남해는 10년이 넘는 지점에서부터 끊임없이 보물섬 남해 그러는데 윗지방 사람들은 모릅니다. 보물섬 그러면 신안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걸 남해 그러면 남해안 전체를 아우는 것 말고 우리 남해를 특정할 수 있는 그렇게 무슨 좋은 방법 혹시 있더라 계시면 말씀 나와서 저희들이 우선 가까운 데부터 한번 다녀가시게 하는 그 방법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예, 뭐 사실 관광만이 아니라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 확립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보물섬이라는 부분을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공을 들인 보물섬이라는 걸 나는 갑자기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보물섬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온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앞으로 색깔을 매겨나가면 되겠지요. 시간이 걸립니다. 예. I love 뉴욕이라는 게 그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가 되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는지 이제 그런 것처럼 남해라는 부분도 이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개량해 나가면서 시간이 걸려서 하다 보면 남해가 가진 자연 매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역시 남의 사람들이 수준이 높았죠. 우리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남의 군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관광공사도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혹은 도로 하나 깔아놓고 나면 되는 사업하고는 다르게 그 건물이나 도로나 또 혹은 이제 가게들이 의미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생물이 아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는 보조자적 입장에서 관광공사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주체가 남의 국민임을 반드시 좀 알아주시고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자세보다는 내가 도시재생 사업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센터가 향후 항상 문호를 개방해 놓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게 질책이 됐건 혹은 응원이 됐건 간에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와 호흡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철범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